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인데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경제 여건이나 또 취약 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그런 일부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업주의 또 이 시장에서 수용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했나 생각하는.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과 또 일부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 젊은층 55세에서 64세 그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제 수장이 공공연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지금 한참 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지금 보시다시피 노동계에서는 뭐 펄펄 뛰고 있어요. 왜 가이드라인을 지금 경제부총리가 제시하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경제부총리가 저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두는 이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협상이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경제부총리 얘기가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책연구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한 차례 우리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부총리가 그 인식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홍종학 장관도 나서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저임금 인상하고 아주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그런데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이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경제구조 자체의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제 정책이 가장 정파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입법이 국회에 있다는 게 아까 얘기한 바로 그런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임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료율을 인상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걸 억제하자, 이런 게 민생 입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 그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 일주일 동안 그 좀 몸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사실 경제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맞춰서 7,53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지만 변한 게 사실은 경제 요인 중에 최저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몰매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속도 조절론이 정부 내에서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는 표시. 재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게 약자 대 약자의 전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라 맞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강 기자.